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준호의 리더십 TV 7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금년 들어 벌써 한 달이 지나는 1월 3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거상 임상옥의 또 하나의 성공 요소는 중용 리더십을 했다는 내용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중국의 인삼을 교육하려면 왕실로부터 할당량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많은 양을 배정받기 위해서 각 상단은 치열한 로비 경쟁을 했죠. 만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임상옥은 이조 판서 댁에 잔치가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관심을 얻을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었죠. 다른 상단처럼 똑같이 로비를 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옥은 큰 모험을 결심을 했습니다. 순조 임금의 예삼촌이요 이조 판서인 박대감의 잔치날에 가서 축의금을 제출을 하는데 백지음을 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박대감은 깜짝 놀라서 임상옥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어느 날 대감 집으로 임상옥을 불렀죠. 그리고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숭례문을 드나드는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답변 자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학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상옥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가와 해가 둘 뿐입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었죠. 임상옥은 숭례문을 드나드는 자가 하루에 수백 명이건 수천 명이건 간에 대감에게 이익이 되는 자와 해가 되는 자 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대감은 깜짝 놀라서 크게 웃음을 지으면서 다시 임상옥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그 둘 중 어느 쪽인가 하고 이야기를 했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익이 되는 쪽입니까? 해를 끼치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또 특별한 답변을 할 내용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임상옥은 이렇게 엉뚱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소인은 이가도 해가도 아닌 심가이옵니다. 이해 관계를 떠나 대감님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감은 여기에서 임상옥은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백지음을 돌려주면서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상옥도 그 자리에서 청탁 하나 하지 않고 대감 집을 나왔죠. 이 관계를 바탕으로 인삼 교육권을 받았지만 임상옥은 박대감과의 관계를 티내지 않고 평생을 지속하였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임상옥은 어떤 힘을 발휘해서 많은 교육권을 따낼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해서 정상적인 할당량을 받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상품을 가지고 가장 정당하게 장사를 해서 가장 적당한 이문을 내어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상단보다도 많은 세금을 나라에 바쳤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해서 필요한 물건을 좀 부탁을 하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물건을 구해서 납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박대감뿐만 아니라 조정의 모든 대신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어서 이 관계가 티내지 않고 평생을 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백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해서 이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지도자는 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용은 사서에 나오는 도덕론으로 동양사상의 기본 개념이다 하는 것이죠. 중은 딱 들어맞는 것으로 기울어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과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중이라고 그런다 하는 겁니다. 용은 평상적이고 불변이라는 것으로 올바르고 변함이 없는 도리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중용의 뜻은 치우치지 않는 평상시 올바른 행동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용의 바람직한 행동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중용은 가운데 양극단의 중간이 아니라 위치상의 가운데가 아니라 시간이 포함된 개념으로 중용을 지킨다는 것은 때를 안다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의 때를 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용의 묘라고 그랬습니다. 중용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중은 결정되어 있지만 가운데가 딱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중용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용의 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더욱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선수요, 사업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고수다. 하지만 선수나 고수도 사업하는 때를 아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거상 임상옥 지도자는 중용의 때를 알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대답으로 이가도 해가도 아닌 심가라고 했으며 올바르게 사업하는 때를 적절히 잘 활용하여 성공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성공 리더십을 위해서 지도자는 중과 화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에서 감정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가장 평온한 상태를 중이라고 합니다.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때 딱 멈출 줄 아는 것을 화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희노애락 감정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의 중은 딱 멈추는 그 화다 하는 것이죠. 화가 나면은 화 났을 때 딱 멈추고 는 것을 화라고 그런다. 예.
중은 화다 하는 거죠. 희로애락 감정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의 중은 바로 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 리더십을 할 수 있는 지도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지도자는 중용을 갖추고 때를 알아야 리더십 성공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옛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는 것이죠. 특히 사업가를 비롯해서 지도자라는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중용의 때를 알고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하준호의 리더십 TV였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